있습니다. 많은 학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학문의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철학. 오늘은 그 철학에 일생을 바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신 노 철학 선생님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김계숙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어려운 출입 오셨습니다.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이 김 교수님 어디시던가요? 그런데 제가 고향 얘기하기 전에요. 네. 이제 젊은 뭐랄까 학생들을 위해서 예. 제가 조금 감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떤 저 늙은 할머니가 오잖아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 철학 교수만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그 여자 이름은 여자라도요.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함자가 예쁘십니다. 예,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물론 아버지가 지어서 주셨는데 네. 지금처럼은 장명한 건 아닙니다. 네. 해서 그 이제 언젠가 저희가 이제 애명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술씨에 났다고 그래서 그런지 술띠라고 그랬는데요. 네. 하루 그 이제 시골 옛날 한나라의 군수를 지낸 서정숙 씨라고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 이제 아버지보다도 조부의 친구신데 네. 그때는 저 조부는 돌아가시고요. 네. 그 어른도 말걸 숙자신가요? 그 이제 알아보세요. 예. 서정숙 씨예요. 예. 조정정제 말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 뭐냐 이름을 좀 아마 새로 애명을 예. 이제 건진다고 해서 예. 했더니 그러니까 군수영감이 서군수영감 한다가는 그 내 이름 하나 따가면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숙제가 그냥 뭐 회고로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무슨 따로 해가 아니라 계산 돌림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이 돼버렸습니다. 아, 계장 돌리시고 숙장 거기서 따시고. 이제 그렇게 쉽게. 그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고향은 이제 고향은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이북입니다만은 예. 함남 이제 그 중심이 함흥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습죠. 네. 함흥에서 이제 이 함흥 이북이 호원군인데요. 네. 호원군에서도 제일 이제 그 북쪽에 속하는 것이 저희가 난대입니다. 아, 네. 그랬는데 누구든지 자기 고향 참 다 자랑을 하고 그러면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인상이 깊습니다. 네. 뭐냐면 삼면이 산이고요. 네. 그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요. 한 오리 앞에 가면 바다가 동해입니다만 네. 바다가 이제 있고 또 마량도라고 예전에 저 고래도 잡고 이제 그러던 데만 섬도 있고요. 네. 참 좋은 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싶은 네. 그러한 데서 났습니다. 네. 쭉 공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분 선배 가운데에는 일본 유학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일본 유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어떻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을 못 가셨군요. 가긴 갔는데 아, 다녀오셨나요? 예, 시험까지 네. 쳤는데요. 네. 낙제를 했습니다. 아, 합격이 안 되신 거군요. 네, 네. 그러셨군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만 제가 참 기억이 잊지 않는 거 있습니다. 네. 이제 시험 결과가 시원치 않은 모양인지 네. 전보가 안 옵니다. 합격 네. 전보가 안 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회전료를 붙여가지고 전보를 쳤더니 제가 지금도 그냥 보통 이제 전보를 치면 네. 불합격이라고 했을 텐데 네. 제가 지금도 젊은 학생들하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 역시 학교 선생들은 다르구나 하는 문제가 전보 후에 불합격이라 하는 후에
유감이지만 이 말이 들렸습니다. 아, 붙었습니다. 네. 일본 말로 이간당하라. 네. 유감이지만 네. 불합격이다. 아. 내가 그거를 보고 조금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참 시험을 쳐보고 네. 또 불합격이 된 사람들의 심리를 네. 아는 분들이냐. 네. 해서 내가 지금도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 사람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요. 네. 좀 더 그러한 너그러운 하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얘기라도. 네.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한 예로서에 네, 그렇군요. 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래 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서울 다시 돌아오셨나요? 그리고 이제 예과 서울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과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고향에 의사 되는 분이 네. 훌륭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야 너 의사 노릇하면 어떠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네. 하는데 제가 의사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 법과를 해라. 네. 그래서 관리지요 옛날 관리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심장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네. 왜냐면 관리를 하려면 사람하고 교제가 많아야 되고 네. 교제가 많으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네. 내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문과가 좋다고 그래서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철학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철학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네. 이제 그러한 저의 처음부터의 생각이라든지 그 때의 분위기라든지 더군다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서울대학의 철학과가 새로 이제 되는데요. 아, 그때. 예, 네. 이제 그냥 이태 후에 이제 개교를 본과가 이제 개교가 되는데 그때 문과 계통의 법문학부입니다만은 이제 법과도 있고 문과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과 계통의 가운데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철학과가 교수님들이 뭐 일본 사람들입니다만은 교수님들이 가장 충실하고 네. 일본서도 유명한 철학자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홀렸어요. 아, 그때 대학 다니시면은 문 여성들이 다 이렇게 참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비했죠? 함부로 그런 흡입이 아닙니까? 안 되죠. 왜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지. 아, 네. 아니 이렇게 하니 말이지. 네. 예, 함부로 못 덤비죠. 네. 그래서 그런 줄 모르겠어. 네. 혹시 저는 뭐- 못나게서도 그렇게 연애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많이 못하셨으면 조금은 하셨군요.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이 네. 이제 그때 여자들의 이제 다니는 젊은 학교가 네. 이화 젊은하고요. 네. 또 이제 한국 여자들도 다닐 수 있는 데가 치과 젊은 학교. 아, 네. 일본 이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막 연애를 한다고 할까요? 한번 여름 방학에 네. 그 여자를 고향을 아하. 찾아가다가 아하. 새로 양복을 네. 다 버리는 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땀이 나서요. 모양은 내야 되겠고요. 네. 그러고서 넥타이 하고요. 네. 거기서 새로 양복 입고 갔는데 네. 걸어갔거든요. 거기서 한참 이제 걸어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옷이 다 젖어서 땀이 많아서 네. 그냥 양복 버렸어요. 양복. 그럼 양복만 버리시고 그 여자분은 어떻게? 틀렸어요. 그 서울대학 그냥 지금은 서울대학이죠. 그 당시 경성대학 체육대학 네. 그 졸업하신 후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사실 공부를 하기 싶었습니다. 네, 했는데 그러셨겠죠.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이 시골에서는 중류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대학까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 이상 더 말이죠. 네. 부모님의 신세를 지기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저의 생각을 하고 네. 공부를 하려면 대학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신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가르치신 것은 무엇을? 그때 수신하고 네. 일본말도 좀 가르쳐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10년 만에 네. 아주 완전히 취직에서 벗어났는데요. 그 1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하는 그 느낌이 네.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해 전부터는 그만두기 몇 해 전부터는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길을 네. 찾아보려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네. 그때 양주소를 했는데요. 네. 또 그 돈도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런 그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애끼지 않는 그런 젊은 친구, 고향 친구다. 천만 다행이에요. 예. 예. 말하자면 해주겠다, 네. 대주겠다. 학비라면 네. 저 고맙다. 그러면 내가 가족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럼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아하. 그래서 제가 집을 짓기도 하고 네. 팔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남은 것을 네. 가지고 가정에 맞으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내 그 얻은 네. 장학금을 가져서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비교적 그거는 좀 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공부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군요. 그래서 들어가신 게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이 내가 29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네. 39년에 경성제국대학을 29년 졸업하시고 네. 39년에 39년에 10년 만에 5월에 일본 동경을 갔습니다. 그때 그 동경 도착해서 감회도 크셨겠죠. 호흡은 더 말씀드릴 게 없고 그때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공부는 이제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진짜 네. 나이 들고 공부를 하려니까 그 이상 더 기분 나는 거 없어요. 네. 참 이거 진짜다. 진실하게 네.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또 진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침 저를 소개해 받은 그 교수가 네. 담임 교수 지도 교수. 교수예요. 네. 그 지도 교수가 왜 시간에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때 뭐를 그분이 하냐 한국에서는 그때 해겔 철학까지는 아직도 잘 안 했습니다. 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식민지 관계를 해서 아하. 소위 식민지 정책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랬는지 해겔 철학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갔더니 그 해겔의 맨 처음 주저의 정신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신현상학을 연습했습니다. 네. 읽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 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고인시에 한참 김 교수님께서 그 해결을 연구하시고 철학에 깊이 참 몰두하셨을 그때 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한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세미나에서 김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말씀이 조금 무리를 자아냈다 그러는데 그때는 대학원 시절이시죠? 대학원 시절. 네. 그 무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원 학생이면 1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또 그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부터는 이제 가끔 과외 사람들이 모아서 네. 교수들 합쳐서 이제 보고 맞은 디스커션 이제 하는 그런 데 있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제 차례도 와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학생들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서양 문화에 네.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참 숭상하던 네. 그 서양 문화의 근대적인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르네상스 아닙니까? 이제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를 비롯한 근대적인 서양 새로운 문화가 동양으로 지금 네. 밀려서 온 것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먼저 하고 여러분이 배운 아편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하고 아울러서 서양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일본으로 들어가자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거나 마찬가지로 중국은 근대화에 뒤졌습니다. 일본에. 네. 일본이 먼저 늦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먼저 근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왜 일본이 지금 동양에 있어서 네. 근대화의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는데 서양식 근대화에 있어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만주 침략을 하고 대동아 전쟁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저까지 중국이라든지 이건 뭐냐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기면 안 된다 하는 침략의 그런 방향 소위 제국주의에 강한 때입니다. 그때 저로서는 이거 말하자면은 르네상스 동양에 있어서의 르네상스의 꽃이 핀 일본이 저렇게 역사가 오래고 여러 가지 문화의 기반을 동양의 문화의 기반을 닦은 중국을 함부로 군사적으로 혹은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서만 그것을 맺어서 일본이 올바르게 물론 일본 자체는 자기네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일본이 진짜 르네상스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군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거북한 얘기였죠. 대학원 다니시면서 철학 공부하시면은 뭐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됐었겠는데 학비는 여전히 그 약속대로 친구분이 도우셨나요? 네. 참 대단하신 그랬는데요. 분이군요. 예. 또 비교적 저는 네. 이제 뭐라 할까요? 네. 그분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돈으로서는 네. 뭔가 넉넉히 크게 넉넉지 못한다만 네. 비교적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치 보내주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네. 예. 이제 그리고 해방이 되고 해방된 후에 어떻게 대학으로 가시나요? 대학을 갔어요. 네. 해서 또 마침 그 이제 45년 내 이제 8월 15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연말에 사세년 그때 약학전문이 있었습니다. 네. 약학전문에 제 선배가 있어서 네. 좀 나와서 시간 보라고 해서 보다가 네. 그 다음 해 네. 1946년 정월에 네. 그때 아직도 서울대학에 편입이 되기 전 경성사범학교의 네. 학장이죠. 그때 교장이 아니고 그게 역시 네. 대학 레벨로서 이제 네. 앉는데 그 장미욱 씨라고 네. 나중에 서울대학 총장도 그렇죠.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을 제가 또 알았기 때문에 네. 이분 길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김 선생 우리 학교 가시다. 그래서 이제 그 끌려서 막 간 일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사범대학 가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에 네. 전부 이제 그 종합대학이 되는 통에 아하. 전부 이제 한거대 완전히 합쳤어요. 그 당시에 그 김 교수님 저 서울대학 그 5개년 계획도 세우시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나요? 교환 교수로 가셨죠? 교환 교수입니다. 예. 그 하버드 대학 가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미국 갈 때 가게 되니 네. 제가 이제 그 조금 이건 말이 우습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서울대학 선생들도 한 4, 5명 네. 이제 그 해에 네. 해마다 있는데요. 그 해 가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 문화원장이신가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얘기 아니기 때문에 네.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떠나게 되니 이제 주다 불렀어요. 네. 불러서는 이 얘기하는 게 축하합니다. 그때도 컨그레츄레이션스 미국 가겠다는 사람이 컨그레츄레이션도 몰랐습니다. 이 양반이 들어도 말이지. 컨그레츄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제가 그걸 놀랐습니다. 당신네들 미국 가거든. 교수 된대. 미리 전화해서 네. 면회 시간 약속하고 네. 면회 시간 전 3분
전에 네. 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네. 시간 되거든 놓고 해라. 아하. 놓고 하고서는 들어가서 네. 오래 얘기하지 말라. 아하. 예, 한국에 내가 와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30분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진짜 이 얘기는 그때 가서 한 5분밖에 안 하더라 말이야. 미국서는 그거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 그 시간 지키는 법을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철학, 미국 철학, 미국에도 네. 철학이 있습니까? 철학이 보통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러나 나는 미국의 철학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물론 미국 자체의 철학은 없지요. 네. 구라파 철학들이 저 사상이 죄다 넘어가서 네. 그걸 이제 하고 이제 키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진짜 그 가운데에서도 18세기 이후 19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 미국 자체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기분이 네. 나면서부터는 이 구라파 철학의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한다면 옛날엔 그게 아닙니다. 후진국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 지금 선진국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나중에 싸우고 전쟁했단 말은 아닙니다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 미국이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저 자신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뒤진 사람이 앞선 사람하고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저 그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막연한다. 철학에서 그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편 생각하면 없었지. 미국 자체의 철학은 없었죠. 저희가 소개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우리도 진짜 미국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그 선생님 연구하신 그 관심 있던 헤겔의 철학과 미국의 존 루이의 철학과를 어떻게 관련시키셨습니까? 그건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 보통 이제 그 루이하고 헤겔의 관계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지 않더만요. 아, 네. 그랬는데 그 루이의 책을 보면 네. 소개를 보면 네. 그 헤겔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네. 이제 크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 하면요. 그 이제 그 듀이가 젊었을 때, 네. 이제 그 듀이가 젊었을 때에 잡지에 교육 잡지에 철학 잡지에 그 투고를 한 거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언제냐 하면 그 이제 아주 참 듀이가 젊었을 때인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요. 미국의 그 구라파 철학 사상이 들어올 뿐 아니라 이 미국이 그 서부 개척을 네. 위하는데 세인트 루이스라고 미시시피 강 연안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뭐 옛날 거 모르지만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가 이 서부 개척의 중심지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건너오고 개척하고 돈 벌어가지고서는 네. 여기 왔습니다. 주로 이제 이 상업도시 네. 굉장히 풍성풍성했습니다. 네. 그때에 이 독일 사람이 네. 이민으로 온 사람이 하나가 헤겔의 사상을 말한다. 너희는 개인밖인 모르는구나. 네. 너희는 물질밖인 모르는구나. 네. 너희는 제대로 살 생각을 모르는구나. 네. 헤겔 철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아하.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사상을 이어받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미국 사람의 해리스라고 있습니다. 해리스. 네. 해리스요. 네. 그 해리스가 그 다음에 이 철학 잡지도 내고 네. 거기 이제 그 말하자면은 듀이가 네. 투고도 하고 네. 이러한 거. 그러면 역시 듀이도 생각할 때 네. 그 당시에 더군다나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저 실험 학교를 그렇죠. 만들고 네. 이제 이제 그렇게 한다마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어떻게 심하고 네. 물질주의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고 네. 또 순간 목전에 네. 현재의 것만 알지 과거를 생각 안 하고 미래를 생각할 생각 안 한다. 그럼 그거. 그 두이의 프래그마티즘은 무엇을
말하는 철학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듀이가 예를 들면 그 조금 전에 네. 듀이가 역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해겔의 사상에는 그 들어있다 그거야. 예. 그 정신적인 철학이요. 네. 그다음에 사람의 전체적인 이 단결을 위한 네. 사상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듀이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네들이 네. 이제 그 말하자면 듀이 전에 제임스가 있고 제임스 전에 펄스가 있어가지고 네. 주로 이제 미국의 사상 오늘날의 네. 미국 자체의 철학으로서의 프라그마티즘의 원 선구자는 그 세 사람입니다. 네. 이제 요새 더군다나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한국에 이제 그 철학 경향이 들어오면서 네.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네. 말하자면 실용주의 네. 혹은 실제주의 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때 프라그마티즘을 실용주의라 실제주의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네. 실용주의라 실제주의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프라그마티즘을 이해를 합니다. 아. 네.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네. 일본도 그런 데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네. 프라그마티즘을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면 미국도 이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그저 저 세상 잘 사고 뭐 마음대로 하고 뭐 편하게 하면 그게 실용주의 아니야. 실용적으로 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듀이는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저 편한 생활, 실용적인 생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올바른 말로만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것이 철학이다. 네. 그래 가지고서 말하자면 프랙티컬리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하. 프랙티컬리즘이라고 그건 폴스가 바로 썼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럼 프라그마티즘을 뭐라고 선생님 번역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번역을 안 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안 하십니까? 그냥 우리말로 네. 프라그마티즘이라고만 우리말로도? 합니다. 네, 우리말로 그저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그마라고 하는 히란 말입니다. 네. 히랍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동을까지도 네. 중요시하는 철학이라야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뭐 실용주의라 실제주의라 하면 네. 오해가 잘못되는 거고 네. 또 새로운 것을 쓰면 네. 우리가 잘못 또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네. 프라그마티즘이라고 우리 한글로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 번역을 하시지 아니하는 그 프라그마티즘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우리도 네. 과거의 전통 사상이 네. 그 이제 그 형식에 많이 기울지고 또 이제 실제적인 면과 네. 먼 점이 많기 때문에 아하. 미국의 사상은 네. 그 말하자면 실천적인 네. 주체적이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건 대단히 좋고 네. 또 그것은 우리한테 많은 좋은 것을 네.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이든지 오늘날의 철학을 하려면 네. 어느 정도까지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네. 과학을 모르면 이 오늘날의 철학입니다. 네. 오늘날의 철학을 제대로 깊이 왜 그러냐면 과학은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렇죠. 학문입니다. 네. 현실에 정확한 학문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현의사학적으로 네.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먼저 현의사학에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상이 철학인 것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 철학이 다 소용이 있느냐 잘 살면 된다 마음대로 그저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우리가 그 철학을 이해하더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 철학에 다 장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점이 또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요새 교육에 있어서 네. 시행착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시행착오. 네. 이제 try and Try and error, error, 네. try and error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네. 이해를 해야만 진짜 미국식
의미를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식 의미란 뭐냐?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 그것도 역시 미국 사람들은 옛날 사람의 젊은이들은 조금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무서워서 발언 못합니다. 안 된다 그거예요. 네. 여하튼 한번 시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시도를 해가지고 트라이 시도하되 시도를 하면 당장 100%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뚜이가 그랬죠. Learning by doing. 예. 하면서 배운다는 그래. 얘기라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에러가 의리 나온다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에러 나오면요. 에러가 무서워서 다시 안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거라도 그렇죠. 같은 게 한데 미국에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트라이 앤드 에러를 할 때에는 뭐 때문에 그걸 시작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는 용기를 내 가지고 시작을 해라. 시작을 하되 절대 100%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니니. 기대할 건 없고. 기대 그러지 말고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엔 같은 에러는 반복하지 않게. 반복하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저 반복만 같은 게도 반복하면 이것이 저야인데 이런 줄만 아는데 그건 네. 왜? 아주 참 좋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 참 네. 실패담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실패는 말씀하십시오. 근데 실패 있습니다. 나는 조금 맞으면은 성격이 좀 이상해서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여러분도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만큼 내 말을 듣고 물론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내 말을 가지고 뭐든 100% 옳은 것 같이 생각을 해서는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회의라고 하는 자기를 반성한다, 비판한다, 남을 비판한다 하는 그 사상이 발달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 얘기를, 내 경험을 여러분이 다시 잘 거듭 검토를 하는 그런 데서 여러분도 오늘의 이 귀한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내 실패담을 지금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학을 다닐 때 같습니다만 그때 오늘날도 지금 문제 시대는 아인슈타인의 자연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유명하다고 하고 일본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강연을 하고서는 일본에는 내 이론을 이해할 사람이 서너 사람밖에는 못 될 것이다. 이만친 어려운 그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는 철학과 관계되는 세계관에 새로운 세계관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된다고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호기심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속에남아 보기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가다가 맥혔습니다. 맥힌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가니까 맞으면 논리 뭔가 논리적인 그러한 면에 우리가 배운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요. 읽다가 이제 맥혔어요. 그 맥힌 것이 어디서 맥혔냐면 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학예과에서 고등수학 초본을 배웠습니다. 미분적분의 초본을 배웠는데 내 배운 미분적분의 초보 가지고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할 수 없더라 그거야. 벽에 내가 그걸 지금도 그런다 벽에 부닥쳤습니다. 이때 여러분한테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나의 말하자면 에러를 여러분은 번복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그때 내가 만일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학을 좀 더 공부하면서 그 이론을 더 연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물론 아직도 젊었을 때니까 그런지 모르긴 하겠지만 내가 던졌어요. 이 상대성 원리하고는 멀어졌습니다. 네. 그만친 나는 진짜 맞으면 그 철학 교수도 되기 어려운 것이 그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은 그러한 그 에러를 트라이까지 한 건 난 좋은데 에러는 나를 다시 번복을 다시 그걸 교정을 못했더라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지금 그 이 세계를 앞에 두면서 먼 태산과 큰 바다와 철학에서 말하는 지평선을 행하면서 꾸준히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지 않고 네. 애써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참 선생님의 그 실패담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고 귀감입니다. 그렇지만 귀한 좋긴 교훈을 하겠습니다만. 주셨습니다. 네. 예. 여기 나오신 학생들 네. 또 젊은 분들 몇 분 질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겠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박사님 철학을 계속 해오시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 철학과 현실과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박사님이 그동안 계속 느끼신거나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실패담에 있어서요.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이 뭐냐 할 때 그래도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그 과학적인 지식이 뭘 가르치느냐 그냥 써놓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현상을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정신 현상 나타난 것을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철학개론에서 배운 나타난 현상을 그다음에 여러분이 철학개론에서 배운 본질적인 하고 싸워야 한다 그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학이다 그거야.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정신과학이든 간에 오성적인 현실의 현상, 현실적인 현상을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올바른 지식, 과학적인 지식으로서의 이해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벗어나는 리성의 단계까지 가야. 그게 뭐냐? 네. 도덕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우리가 사는 행동하는데 책에서는 별거 다 있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요사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서로 잘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네, 서로 나하고 같이 우리가 인간 철학에 있어서는 나면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할 줄을 알아야 같은 여기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역사에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을 칸트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격을 든 사람이야말로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그러한 그 현실적인 것을 좀 더 현실에 대한 그냥 모르고 현실을 초월한 걸 자꾸 하려면 더 그래서 그러다 여러분도 오늘날에 있어서 철학을 제대로 하시려면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라 그거야. 다 못 가져.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그것을 좀 기반을 닦으시라 그거야. 나는 후회난다 그거야. 또 한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너무 어려운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접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철학에 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철학에 우리가 접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철학을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철학 사상에 중요한 것은 이 올바른 사상을 네. 가지고 또 아까도 뒤에서 프라그마티즘에서 얘기했지만 올바른 사상을 가지는 동시에 그 올바른 사상을 행동으로서의 나타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서로 지금 이렇게 뭐 아주 점잖으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더 풀리면 정말 이렇게 점잖으시겠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아까 내가 얘기하지만 서로 미안하면 또 여기 우리 발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점잖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또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면 뭐 일상생활이에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 때 그래도 먼저 어른이라든지 부모를 챙긴다든지 가정에 있어서의 질서를 지킨다든지 이것이 다 철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하는 그 과학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철학에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막 기독교의 얘기도 했으나 우리가 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아니라 마찬가지야. 사랑,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 이런 거는 사실 분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뭐냐 그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잘 모르긴 한다마는 성경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그다음엔 서로 이제 말하자면 미워하지 않는 이러한 데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죠.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아까 박사님께서는 그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생활 철학이라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건 참 나의 가슴을 찔러주는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나는 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어떠한 김규식인 줄을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좀 말하자면은 철학 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온 거지 철학자로서 온 건 아닙니다. 나는 철학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비에서는 사람으로 선택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교수로서의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 우리가 옛말에 온고의 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고의 지신. 옛것을 우리가 알면서 아까 시간도 우리가 시간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지 현재만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과거하고 현재와의 관계도 이해할 줄 알고 또 미래와도 관련성을 가진 것만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제 철학자가 못 되는데 왜 못 되느냐 하면요. 진짜 철학자가 되려면 자기의 민족에 자기의 조상에 자기의 뿌리 정신적인 뿌리를 이해를 함으로써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는 한국 자체의 정신적인 뿌리를 제대로 아직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문제는 좀 더 여러분이 아까 과학도 알고 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알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아주 많이 좀 국학자들이 캐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좀 더 여러분 자신이 이제 과학을 할 뿐 아니라 국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철학을 좀 더 철학적인 사세 옛날에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해요? 소피아에 대해서 필로소피아를 주장했죠. 지식만 가지고 철학이 되는 거 아니다 그거야. 사람 되는 거 아니다 그거야.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데가 있다고. 칸트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는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철학의 지식을 철학책을 가지고 이거 뭐 나처럼 이렇게 얘기는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철학은 진짜 철학은 그런 철학적인 강당에서 단우에서 학생 앞에서
철학의 지식을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철학이 아니다 그거야. 네. 진짜 철학은 필로소피된 철학적 사색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네. 철학적 사색을 하는데 제2 주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철학 말씀 쭉 계속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생활 철학이라는 질문도 나왔고 또 사색하는 철학 그러시는데 철학적으로 산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좀 짧게 풀이해 주십시오. 예, 그랬는데 여기 내가 이 모르겠는 여러분도 이거 안녕하지만 내가 이 받은데 네. 제목을 네. 오늘 내가 이 얘기할 제목을 네. 철학 그 심오한 의미를 찾아서 심오한 의미라면 이거 이 얘기 안 됩니다. 여기서 네. 네. 철학은 심오하면서 가까운 데 있는 거. 심오하면서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사람의 생활하고 이해하는데요. 지금 우리 현대 철학의 여러분 리선이라 실존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리선이라 실존이라고 하는 건 뭘 가르치냐면 지금 여러분이 현대의 이 철학 가운데 사상 가운데에서 인간 부재라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긴 뭐 이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네. 또 이 뭐인가 고향 상실이라 현대 사람은 고향을 잊어버려요. 고향이라는 게 우리는 아까 얘기 이제 한경도 그거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고향. 네. 마음의 고향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물질에 눈에 띄는 거 없다 그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걱정한 사람들이 현대 철학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한 진짜 적어도 새로운 인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간이란 말을 여러분이 배운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나 혹은 이런 사람 베르그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실존이라는 말을 썼다. 생이라 실존이라 이런 말을 썼고 리성도 좀 더 이제 그 합리적인 면, 논리적인 면이라면 이성적으로 물건을 판단하고 행동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싸우더라도 같은 반응, 물리적으로는 그 반응 나오는 것이 물리적입니다. 그러나 때리는데 때리지 않은 반응이 없어야 하는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선생님 때리시면 아픈데요? 죄송합니다. 그 여러 가지 참 힘드신 일, 공부, 뭐 심오한 철학. 참 알았어. 선생님 그 호는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게 우선 얘기나가는 나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젊었을 때 그 신학문 네. 그땐 오늘날은 무슨 과학이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땐 신학문이라는 이제 말을 쓰고 더군다나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전통이 강하던 유교적인 그 가정에서 이제 자라난 것만큼 아주 뭐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뭐죠 지금 선생님 호가 학현이시죠? 그래서 지금 네. 한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거 뭐냐 내가 이름을 짓는데 말하자면은 무슨 장명을 해서 일부러 어디 가서 해서 요새는 이름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이름 좋잖대요. 내 이름 좋잖대요. 근데 그건 나한테는 관심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은 건데요. 따라서 나도 신학문의 관계를 가진 것만큼 호는 자나 호는 이거는 말하자면 뭐죠? 전통적인 전통의 옛 것이라 하는 관념이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짓기로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면 야 너는 무호라 그러나 호가 없는 거라 무호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것도 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무호. 무호. 그런데 그걸 또 나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랬는데 내가 유호 시대. 이제 나이 좀 들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배운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배운 가운데 Life is short. 그 다음에 무엇이 러이죠? Art.
뭐 아티스트라. 아트란 건 미술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작품이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그 만든 무슨 미술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만든 것은 길어야 됩니다. 일생 여러 세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사상적으로서는 철학적으로서는 렁한 아트를 만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책만은 더러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의 한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책 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내 자신은 이제는 다 산 사람이니 이제는 후하기더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뭐인가 좋다고 해서 승낙을 받고 이 얘기가 문고로 따로 만들 테니까 따로 이제 문고라는 것을 만들 텐데 그 문고에 이름을 줘야 할 텐데 김교수기는 좀 안 돼서니 호가 있으면 호로 해주세요. 그래 나 호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학이라고 하는 학. 예. 내가 막 이 목이 기니까 그래가지고 현은 내가 부가현동에도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노현동에도 있습니다. 네. 그 현재 그래서 그랬는지 나를 학현이라고 학현문고라고 줬어요. 아. 그래서 요새는 할 수 없이 예 그저 알겠습니다. 여기서 호가 학현인 줄 그저만 알지 진짜 호는 없어요. 자, 학현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참 아주 깊은 말씀 대단히 아이, 감사합니다. 저런. 아까 인생은 짧고 작품은 길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참 그 철학이 선생님 철학인 걸 다시 한번 아이, 한번 저런. 출연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철학 교수께서는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삶의 철학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인생을 짧고 그리고 작품은 긴 철학 교수. 오늘은 김계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죄송합니다.